자, 8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 기장 꼼장어님께서 오랜만에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기장 꼼장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기장 꼼장어입니다. 우선 사연에 앞서 서포트해주신 가스오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다름이 아니라 저도 아직은 수험생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오늘 오랜만에 방송 들어와서 시청하다 보니 남의 직업, 특히 공무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언행하는 게 어이가 없고 평소에 항상 제 머릿속에 있던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공무원 관련 댓글들보다 제 생각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댓글이 3개가 있어서 이에 대해 형님께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번 댓글. 솔직히 공무원 욕하는 애들 대부분 배 아파서 그런 거임. 자기 능력과 수준으로는 절대 못 해낼 거니까 괜히 남 잘되는 거 못 보는 한국이 종특. 세금 첫 씨부리는데 꼭 보면 세금 얼마 내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주워드는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혈세거리고 누가 보면 공무원은 세금 안 내고 세금 꿀꺽하고 일 안 하고 에어컨 바람 쐬고 키보드 타지 연습하고 간간히 커피에 담배 피러 출근하는 줄 알겠네. 1, 2년 동안 뼈 빠지게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한 사람들한테 그 정도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보상 아닐까? 솔직히 인정하자. 니들은 절대 불합격할 능력 없으니 그냥 무지성으로 배 아프니 그런 거잖아. 2번 댓글. 우리나라 사람들 공무원 동사무소라는 생각이 틀에 박혀서 큰일임. 일반 행정 업무 보는 사람들 소수예요. 직렬이 수십 가지인데 항상 그중 하나만 보고 얘기하네. 3번 댓글. 왜 공무원들이 놀고 먹는다고만 생각할까? 내 주변 공무원들은 힘들게 일하고 참고 찾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공무원에게 본인이 세금 내고 월급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지그리도 줘봤자 얼마나 준다고. 공무원들은 세금 안 내나? 여기까지가 댓글 목록입니다. 지극히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솔직히 저도 공무원 조직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공무원 그저 놀고 먹는다, 일 편하다, 세금 도둑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무식하기 그지없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국민들도 알다시피 공무원들도 사람이라 편한 걸 원할 테고 사명감보다는 철밥통 하나 믿고 뛰어들고 버티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편한 건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아직은 시험 45일 나온 수험생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운 좋게 취업하고 임용될 시에 일이 충분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일반 행정 등 수많은 직렬이 있는데 절대 편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공무원,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다는 이유 하나로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가 잘못은 안 해도 욕먹는 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입니다. 경찰도 맨날 주치자 상대해야 하고 시위 집회 사건 사고 방지하러 출동해야 하고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나면 시체 봐야 하고 소방도 단순히 불 끄는 거 외에도 소방행정, 벌집 제거, 뱀 등 위험한 동물 출현 시 신고받으면 자기도 무서울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란 직업 정신과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직무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일반 행정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요.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국민의 법률상 신청권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남발하지 않는 한 응해줘야 합니다. 국민들, 자기들 본인들 위치에서 충분히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자기들 위치에서 고생하면서 떳떳하게 돈을 법니다. 그러니 제발 그 직업과 분야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고 본인이 해본 게 아니면 그냥 대도 않는 잡지식 사용해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합리화, 일반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성으로 공무원들 마냥 놀고 먹는다고 까내리고 욕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무식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꼬우면 직접 피 터지는 싸움 이겨내서 직접 일해보세요. 결국은 본인은 절대 해낼 능력 없으니 무지성으로 배 아파서 부들부들 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구급, 그 밥봉 누가 해? 이런 식으로 정리승이나 하고 있겠죠. 본인 분야가 아니면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면서 나라 돈 정당하게 받아먹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공무원이 만만해 보이면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딴 소리 쉽게 나오는지. 이만 줄이겠습니다. 붕어 형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감사하지 않는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공무원 하면 편한 직업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공무원 편하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공무원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부모님 세대분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심각해. 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이제 주변에 공무원 일하는 사람들 다 신입이잖아요. 신입이기 때문에 보통 신입이 되신 분들이 공무원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잘 없거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단 9급이 아니라 보통 7급, 6급, 5급, 그러니까 6급, 5급, 그러니까 그 관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편하거든요. 짬밥도 차고, 어, 물리적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만 듣고 편하다고 생각을 해. 아, 저희들도 편하니까 모든 공무원 다 편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악성미랑 거는 사람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장황히 아시겠지만. 솔직히 공무원 욕하는 애들 대부분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과 수준으로는 절대 못 해낼 거니까 괜히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한국인 정투. 세금 채권쳐 씨부리는데 꼭 보면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것들이 어디서 주워드는 단어는 있어가지고 혈세 거리고 누가 보면 공무원은 세금 안 내고 세금 꿀꺽하고 일 안 하고 에어컨 바람 쐬고 키보드 타자 연습하고 간간히 커피에 담배 피러 출근하는 줄 알겠네. 이게 왜냐하면 그거야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까이서 보지 못해요. 공무원을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고충이나 공무원 일하는 거는 공무원들만 압니다.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기업들은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에 듣는 것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데 공무원들은 일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민원창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볼 일이 없잖아 사실 맞죠? 담당 직원 아니면 대부분 전화통화로 끝나고 실제로 대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지 못하잖아. 네. 그리고 이거는 언론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언론들이 자꾸 공무원 고충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자꾸 공무원 좋은 것들만 얘기를 해. 네. 공무원 뭐 경쟁률 높다, 인기 많다, 아니면 뭐 공무원 뭐 정년 보장되고 호봉제 인정된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을 해. 좋은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나쁜 거는 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 공무원 시험 왜 치러 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해. 좋은 것만. 네, 좋은 것만. 공무원 안 잘리잖아. 나중에 뭐 월급 따박따박 올라가잖아. 나중에 가면 일 안 하잖아. 주말 쉬잖아. 빨간 날 쉬잖아. 저녁 일찍 마치잖아.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럼 공무원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면 얘기를 못해. 단점이 뭐야? 나 모르겠는데? 꼭 그거 알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정말로. 아는 게 없어. 왜냐하면 단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없어. 현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간 유튜브나 뭐 제 유튜브 아니면 사실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 가가지고 당사자하고 채팅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공무원 수험센터 잘 몰라요. 이거 장관이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끼리도 자기 힘든 건 알지만 타 부서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 이건 장관님이 아마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공무원 고충이 다 그런 내일 힘들다는 거 아는데 남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 업무 공지도 잘 안 되고 자기 일만 신경 쓰는 분위기다 보니까 내일의 고충은 알겠는데 타 부서의 고충은 잘 몰라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각자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서로 이제 전해 듣고 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부서 일이 아니면 타치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 신경 쓰는 건 알지만 타 부서가 어떻게 신경 쓰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관계가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끼리도 약간 좀 불신 같은 게 좀 있잖아. 보이지 않는. 예. 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공무원의 단점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야 돼. 공무원의 단점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공무원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 힘들다고 하는 것도 공무원에 관심 있다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보는 사람이 아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몰라. 젊은 친구들도 공무원 그냥 다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아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공무원 나쁠 것 같으면 힘든 걸 미리 알았으면 접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장점만 듣고 장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을 듣는 경로가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알리지도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유튜브에 와가지고 제가 단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공무원을 깐다고 생각하는데 깐다기보다는 안 좋은 거를 좀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전해 듣잖아요. 현직에 계신 분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없다 보니까 저한테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제 방송에. 근데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어디서 얘기할 곳이 별로 없잖아. 뭐 장관기도 그렇고 공무원의 고충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특히 공무원들은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의 고충을 얘기하다가 잘못하다가 내가 업무상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징계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야. 공무원 일하는 게 다 뭐 공무상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거라니까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이걸 만약에 얘기해서 알려주는 순간 그러니까 공무원은 항상 입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입이 무거워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힘든 것도 얘기를 못해.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아 편한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기업에서는 이런저런 여기는 뭐 안 좋고 사장 상사 뭐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업무 중에 얘기했는 거 누구한테 귀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혹시라도 뭔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돼버리면 제목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비밀 엄수 의무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 참 힘들게 하는 거지. 사기업은 비밀 엄수 의무가 없지만 공무원들은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요. 꼼장원님도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상에 얻은 정보를 그 어떤 식으로도 타인에 누설한다거나 알리면 안 됩니다. 그럼 범죄가 돼요. 형법상 범죄가 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거는 공무원들만 적치려고 만든 범죄예요. 네. 공무원들은 절대 내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안 돼요. 근데 뭔가 고충이나 어려움을 얘기하려면 이 내 직무를 얘기할 수가 안 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같은 입장인 공무원들끼리 얘기해도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속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 편한가 보네. 일할 만한가 보네. 우린 힘들어 죽겠는데. 일할 만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일은 정말 힘든데 괜히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게 두렵잖아 사실. 맞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내가 혹시나 이제 민원 서비스를 하거나 민원들을 얘기했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 얘기하면 어떡하지?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민원 청구한다거나 정보공개 청구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 모든 공무원들은. 물론 장관님은 기술직이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 행정은 이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법률상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다 보니.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민원인이 이걸 짚고 넘어가서 이거 뭔가 법령에 문제가 있다. 공무원 실수한 것 같다고 얘기해서 걸고 넘어지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네,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내가 공무원한테 민원 응대를 했는데 이거 내가 잘한 건가 안 맞는 건가? 혹시 이걸 가지고 내가 실수했는데 민원이 이걸 캐치해가지고 혹시라도 내한테 민원 걸고 정보공개 청구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은 늘상 알고 있잖아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뭐 공무원이 민원 응대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도 사람 응대를 해봤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얘기하지 못한다고 실수하는 게 있죠. 저도 썰어방 하면서 분명히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행정직은 당연히 민원 업무하면서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행정직도 보면 장관분은 아시겠지만 관련 법령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법 같은 거나 잠깐만요 가면서 책 꺼내가지고 보잖아. 그, 그 민원인이 말씀하신 게 뭐 어떤 법률 때문에 가시는 거지 가면서 잠깐 좀 찾아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해가지고 책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조문 찾아가지고.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정직들이 하는 행정도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행정행위이자 법률행위. 법에 의거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문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다거나 법률상이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실수할 수 있잖아.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인이 그걸 캐치할 수 있잖아요. 예리한 사람들 그걸 캐치한단 말이죠. 캐치했을 때 임마 봐라. 민원 잘못했네? 응대 잘못했네. 그래.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이거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해야겠어. 담당인 누군지 알아냈으니까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져. 이러면 졸라 골치 아프잖아 이게. 이러면 예. 왜 보면 교도소 같은 데 가더라도 죄수들이 일부러 그 교도관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자기들이 뭔가 뭔가 미비하다거나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걸고 넘어지잖아. 왜냐하면 깜빵생 오래 하신 분들 법이 빠삭해요. 빠삭하다니까.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죠. 교정학개론 그리고 그 형행법, 예. 그런 법들이 굉장히 빠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연관이 돼 있는 법이니까. 예. 예, 행형법이라고 해가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이건 또 빠삭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면 좋은 것들이거든. 만약에 자기가 교도관에 있는데 교도관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지키겠지만 사소한 거 놓치잖아. 그 놓치는 게 있으면 이 법령을 보다가 이거 못하네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빵생 오래 하신 분들이 법이 빠삭하잖아요. 웬만한 법률 전문가보다 빠삭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법까지 알면 걸고 넘어질 게 많잖아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웬만한 법에 의거해 행동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다 못 체크하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당연히 법령상 공정하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짜잘하게 이런 규칙들은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 사람 이거 하긴 아닌데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지. 골치 아픈 거지. 그렇죠. 공무원 동사무소. 예.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 말고는 없어. 동사무소, 구청도 잘 안 가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 일반 사람이 동사무소 말고 구청, 시청, 관공서를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동사무소 말고는. 왜냐 동사무소에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기본주의 소지는 다 될 수 있거든. 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쓰는 서류가 얼마나 있겠어? 공문서가 얼마나 있겠어요? 가장 많이 쓰는 공문서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졸업증명서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반 우리가 월급쟁이고 일반 시민이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서류들은 대부분 동사무소 다 떼고 소유권 뭐 땅 문서나 뭐 소유권 이전 등 이런 거는 구청 가야겠지. 이런 거는 예. 부동산 관련된 거는 구청 가야겠죠. 그 외에는 대부분 동사무소 다 가니까 저도 동사무소 말고는 구청 시청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가본 적이 없어. 땅 문제 아니면 갈 일이 없어 솔직하게. 예. 뭐 채무나 땅 문제 아니면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면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근데 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아요. 왜 괜히 그렇게 자리 배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또 민원 그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다 여자였어. 남자분도 못 봤어요. 네. 이상하게 거기 여자분들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동사무소 하면 여직원이고 그 여직원들이 항상 보면 맨날 민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예. 이런 것만 늘상 하다 보니까 맨날, 두 장이고 600원입니다. 예. 맨날 2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 사람들 맨날, 그러면 정년 때까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잠깐 스쳐가는 자리잖아.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잠깐 지나가는 자리죠. 여기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왜 공무원들이 놀고 먹는다고만 생각할까? 내 주변 공무원들은 힘들게 일하고 참고 참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공무원에게 본인이 세금 내고 월급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그들이 줘봤자 얼마나 준다고? 공무원들 세금 안 내나? 이거 왜 놀고 먹는다는 얘기 나오냐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5, 6급들 때문에 그런 거죠. 4, 5, 6급들. 네. 이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 때문에. 놀고 먹는다 인식을 심어주기 이분들 때문에 그래. 7, 8, 9가 맞는 게 아니라 4, 5, 6이 만들었죠. 4, 5, 6. 근데 이분들만 보면 놀고 먹는 게 맞아요. 장강이도 그렇잖아. 장강이도 이분들 보면 놀고, 야, 이분들은 참, 맨날 오면 일을 하는 건지 시간대로 오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이분들은 그냥 점심 먹으려고 해서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와, 저렇게 있으면, 엉덩이에 땀 많잖아? 저렇게 앉아만 있고 하면, 뒤에 앉아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맨날 모니터 화면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유튜브 보는 건가? 뭐 드라마 보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 맨 뒷자리 있잖아. 보통 5급 되면 사무실 따로 있고, 6급은 맨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거나 잘 안 보이는 자리. 예, 5급은 사무실, 5급부터 사무실이 따로 주거든요. 과장 정도 되면 사무실 주잖아요. 국장 정도 되면 아예 구석에 있고. 예. 아마 9급 되면 4급 사무실도 갈 일 없죠. 5급도 거의 갈 일 없고, 맞잖아요. 예. 4, 5급이 뭐 하는지 몰라.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놀고 먹는다 인식을 심어준 게 젊은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50, 60대. 자, 이분들 보면 50, 60대가 많아. 나이 먹은 애들. 보통 민원 제일 많이 걸고 골치 아픈 사람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4, 5, 6급이에요. 4, 5, 6급이 나이가 많잖아요. 고시 출신이 아니면. 네, 50대잖아. 보면 이런 사람들 친구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동창이나 아니면 고향 선후배나 지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맨날 얘기 들으면 나 뭐 하는 거 없는데? 그냥 뭐 때리면 커피 마시고 뭐 맨날 골프나 치고 뭐 정치 얘기 좀 하다가 밥 좀 먹고 뭐 얘기 좀 나누다가 집에 가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와, 공무원 진짜 편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바쁜 조직이 있고 한직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4, 5, 6급 중에서 한직 있으나 마나한 조직, 있으나 마나한 데가 있잖아요. 예. 4, 5, 6급도 바쁜 데는 진급이 잘 되는 데죠. 보면 약간 진급 욕심 있는 사람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7급 출신의 고시 출신들은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구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 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바쁜 데 가겠죠.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 가겠죠. 쇠가 빠지게 움직이겠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높은 데 가기 싫고 그냥 짬밥 차다가 그냥 편하게 일하다 갈란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뭐 그런 거 이제 감투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진짜요? 아무튼 이것도 뭐 부가부겠죠. 부서마다 다른 거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괜히 뭐 7, 8급 9급부터 이제 놀고 먹는다 편하게 일한다는 인식이 바뀐 거죠. 근데 절대 놀고 먹는 게 아니죠. 놀고 먹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꼭 보면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악성 민원인들. 예. 악성 민원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장관님도 아실 거예요. 예.
악성 민원인의 상당수는 뭐냐? 바로 노인분들, 그리고 예, 기초생활수급, 요 두 분들. 예, 이 두 분들이 보통 뭐 때문에 오냐면 요인연금이나 아니면 뭐 보상금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보통 기초생활수급 왜 오냐 하면 그런 분들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받았다가 박탈당한 분들. 그런 분들 이미 화가 나 있죠. 머리 꼭지가 돌아 있어. 예, 노인분들도 뭔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따지러 온 거예요. 대부분 따지러 온 거죠. 좋은 기분으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예. 그래서 이미 하나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방이 돈 때문에 왔겠죠. 왜 내 돈 안 주냐 하면서 반말부터 하겠죠. 내 돈 내놔. 나 왜 안 주는데? 나같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나에 돈 좀 받겠다는데 왜 안 돼?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물어보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 담당하시는 분, 또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공무원이 와가지고 선생님 원래 그 전에까지는 이제 조건이 됐는데 보니까 부양가족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양가족이 일을 하시는데 그게 세금에 잡혀가지고 수익이 초과돼 버리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같이 살고 계시면 지금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고분고분하게. 그럼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자식하고 따로 살 수밖에 없겠네. 보통 그런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야. 기초생활수급이 이제 박살되는 경우가 갑자기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이 초과돼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 내는데 거기 가족이 등록돼 있으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일까 아마. 예. 근데 모르고 저는 이제 모르고 와가지고 다짜가지고 돈 안 준다고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같이 힘없고 세금 내는데 세금 내고 다 내는데 나라에 돈 안 주면 억울하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세금 내는 거 얼마 없잖아.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세금 내면 얼마나 낸다고. 세금 거의 안 내다시피 하죠. 안 그래요? 세금은 이미 돈 많은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내잖아. 나도 세금 내고 있고 나도 종합소득 세금 얼마 많이 냈는데 나중에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오죠.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시간 남아 돌고 할 일이 없잖아요. 외로우신 분들 많고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 임대아파트 사실 분들이 많고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없어. 가족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이 있고 그리고 술 좋아하고 일을 안 하고 시간 남아도니까 맨날 오는 거야. 그냥 낮에는 깨어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술 먹고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참 고생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좀 바뀌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꼼장원이 뭐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바뀌어야 돼. 지금 이제 좀 조금씩 뭔가 바뀌어가고 있긴 해요. 예. 이제 공무원 거품이 좀 빠져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당장 지금부터 바뀌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게 아니라 몇십 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바뀐 거거든요. 20년 넘도록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려면 일단 공무원 분들이 목소리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먹은 꼰대 같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나가야 돼요. 꼰대 세대들이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대한 고충이 또 널리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인기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거예요. 제 장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하시는 분들 힘들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뭐 공무원 조직 이런데 일단 지금 당장 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만큼 바닥이고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공무원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한테 하풀이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공무원한테 하풀이하고 욕한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 괴롭히고 악성민원 걸어도 아직까지 깜빵을 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 괴롭히면 공직방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 아니 공직방 하시면 되잖아요 얘기하는데, 근데 공직방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무집행방에 아니 공무원 와가지고 민원인 행패하고 그 갑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처맞지 않는 이상은 이거 걸지도 못하잖아요. 멱살 잡는 거 가지고 공직방 걸었다가 괜히 윗사람들 불려가잖아. 아무한테나 공직방 걸어가지고 신고했다가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특성상 공직방 걸리면 무슨 뭐 신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 참석도 해야 되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일하는 중간에 그렇게 자리 비울 수도 없잖아 이게. 예. 그래서 웬만한 별거 아닌 거는 뭐 참죠 이게. 그리고 윗사람들이 공직방 걸지 말라고 하죠. 야 저기 저분 이 동네에서 한 30년 살았는데 괜히 걸었다가 뭐 벌금 나오고 하면 저분들이 우리한테 또 갑질하고 더 심하게 할 거 아니야. 어? 국민들, 여기 시민들 죄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벌금 먹인다고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괜히 이런 걸로 해봤자 우리만 힘들어져. 괜히 긁어 부스로 만들지 말고 그냥 한번 참아. 심정 이해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악성이나 걸더라도 불이익받을 게 없으니까, 처벌 안 받으니까, 웬만해서 처벌 안 받으니까 그냥 거는 거예요 이게. 맞아. 정보 공개청구 뭐 엄청 많이 한다고, 민원 엄청 많이 건다고 뭐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1인당 민원 횟수도 제한이 없잖아. 한 사람당 걸 수 있는 민원의 제한도 없잖아요. 그래서 10개는 100개도 무한정으로 걸 수 있잖아요. 무한으로 즐기는 거죠. 완전. 무한 리피트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악성 민원 거는 사람 밑도 끝도 없는 거죠. 한계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받는 사람은 주고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민원 걸지 마세요. 저 민원 걸어본 적이 없어 공무원들한테 살면서. 민원 걸리는 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살면서. 네. 이분들도 사람이야. 그리고 이분들 절대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 방송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 공무원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하면서 이제 매너리즘이나 회의감 빠진 사람도 많아요. 물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 다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뭐 공무원 뭐 직업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직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살만한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다들 여러분이랑 똑같아. 여러분들보다 더 이제 그 세간살이가 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힘없는 공무원 괴롭히지 마시고. 예. 물론 나쁜 공무원, 어떤 공무원의 조직을 해한다거나 공무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직원들은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자기 일하는 직원들은 우리 뭐라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기장 꼼장어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